투자입니다.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지금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AI를 여전히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AI 이외에도 방산, 원전, 화장품 같은 다양한 섹터들이 골고루 올라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달드렸던 종목 중 하나 G2파워라는 종목 기억나실 것 같아요. 최근에 G2파워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 이런 공략주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지 내일 시장도 또 이겨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G2파워 같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장도 함께 저희와 체크해보시고 공략주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양지수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크진 않은 오늘 시장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마감을 짓습니다. 2,722선에서 약보합권 정도로 종가를 형성하는데요.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가는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순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한미반도체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AI 종목의 수혜주라고 여겨지는 LG전자 오늘 13% 넘는 급등을 줬고요. 역시 대표적인 AI 또 엔비디아발 종목인 이 한미반도체도 오늘 주가는 굉장히 급등하려는 모습입니다. 어느덧 16만 원을 돌파해주는 한미반도체인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는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개인 홀로 1,500억 정도 순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오늘 또 HLB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지수 방향성을 위로 트는 모습이죠. 강보합 정도 0.36%의 오름세고요. 851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기관 혼자 팔아갑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매수, 외국인도 동반해서 961억 원 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를 통해서 AI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체크해 보시죠. 계속 또 이 키워드가 나오는 시장이죠. AI, 여기저기서 AI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새롭게 또 AI와 관련된 종목이 없을까를 찾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오늘 역시 전력설비, 전선 같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종목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엔비디아가 1,000달러 돌파는 물론이고 1,100달러까지 돌파를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전기가 12%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고 LS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력 설비나 전선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도 한번 간단하게 시세 체크해 보실게요. 또 한전산업 같은 종목 일진전기도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종목이죠. 일진전기가 오늘까지 시세가 나옵니다. 12%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 짓습니다. 화장품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삐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해주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역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해줍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새로 센 종목이고요. 8.5%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방산 한번 볼게요. 원전부터 체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공략주 G2파워라는 종목들도 거의 15%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잘 갑니다. 한전산업이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다시 써준 종목인데 아무래도 AI 시대에서 부족한 전력을 또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원전이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많은 종목들도 AI 모멘텀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보겠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방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또 신고가를 써내는 종목이죠. 7.1%의 급등을 줬고요. LIG 넥스원도 5.5%를
또 올라가면서 오늘장 마감을 합니다.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급등한 방산 관련주까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와주는 상황이고 역시 키워드는 AI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주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AI 이외에는 어떤 테마를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거고요. 저희 방송 또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투자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려고 합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분이고요. 빅스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시장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뭔가 좀 애매한 듯하죠. 날씨도 뭔가 추울 듯하면서도 덥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요즘 그래도 주말은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주말만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하루 정도는 나가 놀 수 있게끔 또 어느 정도 쨍쨍한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우중충한 날씨보다 가끔은 이렇게 또 꿀 같은 하루 이 증시에도 한 번쯤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의 시장은 정말로 또 힘든 시장만 좀 연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의 시장에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수익 챙기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은 뭘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맥점을 잡지 못하신다면은 오늘 방송을 한번 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당분간 시장에서 꾸준하게 부각될 만한 테마들을 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실한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또 이겨내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은 법이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시장부터 보려고 해요.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저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다라는 점은 조금 약간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좀 선별적인 강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시장을 또 살펴보면 사실상 그 테마성으로 본다면 전력설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력설비 내에서도 역시나 원자력 발전과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을 따져간다면 원자력 발전과 화장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테마가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요즘 시장을 또 공략을 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요즘 시장은 되게 단순해요. 올라갔던 종목들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은 있을 뿐이지만 다시 부각이 된다는 점. 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전력설비, 빼놓을 수가 없죠. 전선이나 전력설비가 역시나 탑 쪽에 또 속해 있고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들 역시나 같이 또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아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외에도 보시면 화장품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화장품이 왜 오르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도 역시나 지금 시장에
핫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가 같이 공략을 또 할 줄 알아야겠죠. 참고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식인 이 방송에서 교육까지 시켜드렸었어요. 테마 교육까지 시켜드렸었는데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돌아보셨더라면 이 화장품 관련주 이번 주에는 수익을 챙겨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자, 화장품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이어오고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나 신재생, 원자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상승을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는 전력설비가 갔다면 하루는 또 신재생 에너지가 가고 또 두 개 다 쉬었다면 또 다음날 다시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눌림목을 찾아라. 그게 사실 공략하는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제 2차 전지도 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 내심 기대를 했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정말 바닥인가? 이런 얘기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요즘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하락이 사실상 시장의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 PCE 물가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은 나쁘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방향성 또 변동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종목만큼은 시장의 반등에 꼭 함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테마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실. 제가 4월 달부터 시장이 눌림목을 보였을 때 그때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갖던 딱 3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어떤 테마냐? 첫 번째로 로봇 테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AI 테마였고요. 마지막은 바로 자율주행 테마였어요. 이걸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즘 움직이고 있는 거 그냥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렸던 자료들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더라면 지금 오늘 움직였던 자율주행 테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반등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하고 힘든 것 같은 시장이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고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갈 때 우리 국내 증시도 빠질 수가 없겠죠. 같이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다져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움직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총 2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가 오버추어에 가입했다라는 소식. 오버추어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엔비디아와 테슬라. 2개가 뭉친다? 자율주행의 확대 전망. 여기에 대한 수혜주까지 찾아본다면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주들의 반등에서 자율주행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을 다뤄드릴 건데 자,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논란톡방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 테마 도감을 또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테마 도감을 제공해 드린 지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총 4편의 테마 도감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들어있던 내용들 굉장히 알차고 좋은 종목들이 들어갔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테마 도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즘 시장은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시장 대응도 빨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브리핑과 이슈까지 살펴볼 수 있는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대표님이 테마 도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자료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지금 QR코드 앞에다가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자 받겠습니다. 빅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QR코드 들어가실 수 있는 저희가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스캔해서 입장하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의 테마 도감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그
테마도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료인지 뭔가 눈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료예요? 자,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 앞서서 제가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총 5가지 테마의 도감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조선, 화장품, 뭐 구리 관련주나 전선 관련주들 여기에 대한 테마 도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이 테마 도감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그냥 자료만 받아가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째 페이지와 3번째 페이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2번째 페이지와 3번째 페이지는 각각 용도가 달라요. 두 번째 페이지는 각 테마들의 성향 그리고 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우리 이 테마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째 페이지는 여기에 대한 관심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사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라이콤 이런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지만 그 외로도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움직이는 대장주들보다 조금 더 재료가 더 좋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런 것들을 미리 선취매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5가지를 여기에 적어드렸습니다. 사실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여기에 드리는 종목들은 그만큼 다들 효과를 보는 종목들이에요. 자, 지금 이미 그 전에 드렸던 종목들도 그만큼 어느 정도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자율주행의 테마 비밀도감을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바로 입장하셔서 테마 비밀도감 주세요 얘기하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게 바로 테마 도감이고요. 여기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5종목을 올려두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면서 또 예전에 주셨던 다른 테마 도감에 있던 종목들도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저희 테마 도감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 제가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G2파워 이 종목 너무 잘 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 지금 이렇게 움직일 줄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가 움직이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을 때 사실 뒤에지만 언젠가는 원자력 발전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력과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인 배경에는 결국엔 전력에 대한 부족함이었잖아요.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감. 그런 것들이 지금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결국엔 원전까지 이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5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으로 G2파워를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매수 사인과 매도에 대한 전략을 함께 드렸었죠. 목표가 11,500원 진입하시면 되고 손절가 9,500원을 잡아드렸었어요. 5월 14일이니까 5월 16일 날 진입을 하시는 기준으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해드렸던 시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시초가에 대한 매수 사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거의 눌림목이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만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들의 다른 종목들 뭐 지금 많이 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보성 파워텍 이런 에너토크 같은 원전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약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겼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겠죠. 자, 최고가 기준 16.4%대까지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봤고 자, 오늘도 제가 여기에 대한 후발주들도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지금 시장은 눌림목을 공략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죠. 두 번째, 눌렸을 때 저희가 진입을 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오늘도 눌림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 그만큼 며칠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제가 추려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또 공약주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5월 14일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G2파워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고점 기준에서 수익률이 벌써 16%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도 마지막에 저희 공약주를 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세요. 자, 제가 아까 눌림 종목 공략 준비를 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이나 전력설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통틀어서 봤을 때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의 테마는 약세를 보였어요. 어떤 테마냐면 바로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태양광 에너지 여기서 끝날까요? 눌림이 왔다라는 건 그만큼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 전력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AI로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관련주들, 이 테마들은 당분간 대세 상승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서 그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태양광 모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직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시공이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히든 종목 직접적인 차트를 보기 전에 힌트 한 가지가 더 나갈 예정이에요.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눌림 태양광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2파워가 너무 또 수익률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종목 기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공약주는 이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장 크게 한번 봤고 이번에 좁혀서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테마 보셨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테마, 오늘의 시장에서 조금 뜨거웠던 테마를 보면은 결국엔 원자력 발전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원자력 발전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자,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이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전에 대한 협력 의사까지, 사실상 이러한 배경에 지금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도 또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정을 끝내고 다시 고객을 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SMR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제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대략 2조 원대에 대한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즉 덩치가 큰 종목상으로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서전기전입니다. 서전기전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관련주로. 자,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다른 차트상으로 자리가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서전기전이 과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장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차트상의 위치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특히나 갭상승으로 강하게 띄워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밑줄 쳐오는 이 구간이 바로 이 차트의 저항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겠죠. 혹시라도 막판에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셨더라면 내일 장 초반에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에너토크인데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에 뭐 G2파워, 우진엔텍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움직임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뛰어오르는 게 굉장히 또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앞서서 봤던 서전기전도 그렇지만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사실상 자리상으로 갑자기 상한가에 간 이유가 특별히 다른 여기에 대한 개별에 대한 이슈보다는 원전 수혜주로 같이 부각되면서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치상으로도 보시면 제가 똑같이 밑줄을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무슨 구간이죠? 아까 서전 기전의 차트를 봤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저항대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봤을 때 오늘도 강하게 더 치지 못하고 윗꼬리가 출현되어 있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저항대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 지금 뭘 봐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 외에도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이런 대표적인 21년도와 22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원자력 발전으로 대장주를 보이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도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종목들 자리가 좋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도 오겠죠.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씩 또 언급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후발주를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또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볼게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테마입니다. 화장품 테마의 상승 배경, 사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실적이에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 이건 이제 제가 지난주 테마 강의를 해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중국에 원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중국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 국면이 오더니, 자, 매출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탈피를 했다? 자, 미국 포함한 글로벌 아시아 쪽에 이 제품들을 갖다 납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실적을 토대로 한 PBR, 저 PBR 관련주로의 부각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의 전반적인 추세 상승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의 노령화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뷰티 산업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뷰티 산업 중에서도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카테고리가 높은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 우리가 기존의 화장품 관련주를 본다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합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매출, 실적들을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토니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뷰티스킨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오늘 상한가 간 삐아 같은 종목들이요. 자, 그런 종목들이 개별 카테고리가 이 시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앞서 말했던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강하게 또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삐아. 저는 이 삐아 이름도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늘 관심을 두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상한가가 나온 자리를 본다면 정확하게 이때 당시 상장 이래로 만들었던 저점을 깨지 않은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조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해당 구간에서 혹시라도 조정을 좀 준다면 저는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만에 하나 또 조정을 준다? 그러면 저는 일단 못 먹어도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 어디까지가 조정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VT라는 종목을 볼 건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상 이 추세를 가장 이쁘게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 게 이 VT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2023년도 초반에 5,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지금 약 1년 사이에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을 보면은 전형적인 N자 패턴을 계속 꾸준하게 그려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똑같이 N자 패턴을 만들어가는 눌림목의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충분히 수급적인 요건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은 예상되지만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눌림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당분간 추세 상승이 유지되는 그런 예상이 또 되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또 저와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 계속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두 번째 화장품까지 봤습니다. VT 종목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네요.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이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화요일에 함께하는 나는 주식은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대표님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 테마는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까요? 자, 자율주행은 사실상 시장이 반등할 때 주로 좀 강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 하나죠. 자, 초보자도 쉽게 공략하는 자율주행 테마 필승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은 시장을 이긴다. 자율주행은 이 테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맥락에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4월 달에 시장이 눌렸을 때도 자율주행은 꾸준하게 매직 캔들을 보여줬었고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작하자마자 자율주행도 함께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추세적인 부분상 변곡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이대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한 번쯤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로 관심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자율주행 테마 사실 굉장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굉장히 실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차가 자율주행, 말 그대로 우리가 굳이 앞을 보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발로 밟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이 궁극적인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율주행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교통수단이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 부분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율주행 시장의 전망. 이 사실상 시장은 주가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은 뭘로 움직이죠? 기대감으로 수급을 받고 여기에 대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자율주행의 시장을 봤을 때 2017년도 당시에 수조 원대에 불과했던 시장 자체가 2020년도에 들어서는 221조 원까지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20년도 이후에 35년까지 무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은 무려 1,348조 원에까지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되겠죠. 자, 연평균이 무려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인 만큼 우리가 앞서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기대감이 이 자율주행에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하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분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사실 자율주행 기술의 필요성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교통사고가 감소됩니다. 자,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안전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필요성이 첫 번째로 부각이 되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교통체증이 완화가 돼요. 시간 낭비, 견제적 손실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이 도로를 가게 되면은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람이 운전하면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불법 주차도 되어 있고 가다가 급정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전은 사실상 교통체증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교통량자의 이동성 확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흔히 좀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차를
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으로 또 작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성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 굉장히 말이 뭔가 어렵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뒷받쳐주는 기술들도 역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 자, 환경인식이나 경로계획, 제어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센서 기술이에요.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 등 주변의 환경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센서 기술도 두 번째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통신 기술인데, 자, V2X나 5G 통신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기술이 같이 함께 발전을 해야 자율주행의 기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많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인공지능과 통신기술보다 이 센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또 주변 환경의 인식을 잘해야 안전운전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고 왜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건 이슈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슈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빅테크 세 곳과 구글맵보다 정확한 지도를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 아까 오버추어가 뭔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 오버추어라는 것은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 이름, 명칭을 오버추어 맵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빅테크 세 곳 어디냐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우리가 사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유명한 빅테크 세 곳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이겠죠. 자, 그 기업들과 나란히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한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시간회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자율주행의 개발도 속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젠슨 왕, 가장 잘하는 거죠. 엔비디아 CEO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SD가 뭐냐? 이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자,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관련 학습에 필요한 엔비디아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GPU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협력이 조금 더 긴밀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로도 오늘 장중에 자율주행 관련주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수급 여건상 자율주행까지는 이어지지 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 정도는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건 사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FSD에 대한 내용인데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또 내비쳤죠.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즉 FSD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한 중국에서도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이슈로도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뜨거웠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자, 결국에는 자율주행은 사람이 원하는 기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 꾸준하다라는 점. 세 번째,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모트렉스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의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상승 퍼센티지로만 봤을 땐 모트렉스가 가장 좀 대장주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와 21년도 당시에 이 종목의 주가는 무려 410%나 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에서 본다면 자율주행에 관련주들 이렇게까지 상승한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앞으로 오히려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대장주를 따라갈 후발주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각각의 차트가 다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의 차트는 어떤 패턴이냐? 자, 바닥 구간에서 다중 매집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예요.
전반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하게 수급 이동만 되면서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차트는 대표적인 매집 차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때 당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슈팅이 나오고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추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눌림목을 받았으면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전향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단기적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에 다 왔다라고 타점이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때부터 반등을 그려나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두 번째도 역시나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다 봤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차별을 좀 두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폭 자체가 두 번째 종목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추세 종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는 조정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폭이 다르니까, 자, 내가 원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1번이나 2번 두 가지의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마 비밀 도관까지 제가 5가지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자료까지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테마를 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한번 봤는데 두 가지 후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그 테마 도감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찍어주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빅스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또 선물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방송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된 또 후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5종목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주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힌트 하나 더 주시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힌트는 태양광이었죠. 지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태양광도 눌림목을 받고 있고 반도체도 최근에 눌림을 좀 크게 받고 있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끝나냐? 아닙니다. 오늘 뭐 한미반도체나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움직임들을 본다면은 다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건 결국엔 반도체라는 점. 자, 그 부분들을 따져갔을 땐 반도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의 이 제조 공간에 사용되는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도 자체를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태양광이나 반도체나 두 개 다 당분간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테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업은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힌트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은 제가 원래 힌트를 세 번째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두 개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갖고 왔어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태양광 에너지의 관련주입니다. 신성 ENG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뭐 SDN이나 금양 그린파워 같은 대표적인 대장주들의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위에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ENG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충분히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자,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작년 8월에 3,080원이라는 주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약 3개월 동안 조정을 이어오면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부터 이어지는 매직 캔들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수급 이동만 되는 윗꼬리들이 출현이 된다면 우리가 뭘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매집을 예측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매집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습니다. 자,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자, 상승이 나왔는데 내려오지 않고 자, 바닥을 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의 저가보다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근데 더 추가적으로 내려왔던 이 구간 언제냐면요, 시장이 하락했던 구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인 추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 이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주가의 매집. 자, 여기서부터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차트가 너무 이쁘게 매집을 잘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재료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골고루 올라가는 요즘의 테마들을 보면요, 워낙 단순하게 올라가는 테마들이 돌고 돌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테마들 내에서도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대장주들을 뒤따르는 후발주들도 같이 그만큼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주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자, 이 종목 내일 시초가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500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그어드렸던 이 라인, 바로 저항대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라인이 돌파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무궁무진하겠죠. 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자, 혹시라도 손절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2,000원에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절보다는 대응, 뭐 추가 매수나 홀딩이나 이런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이는 차트로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톡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신성ENG였고요.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목표가 2,500원, 손절가는 2,0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선물 주시는 거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고 어떤 분들이 또 꼭 받아봐야 하는지 설명 한 번 더 해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뭐 원전도 받고 화장품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라 그랬어요. 왜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술주들이 먼저 반응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기술주로서 사실 최근에 매집도 잘 되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자율주행이라고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을 공략할 수 있는 테마 비밀도감,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테마도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테마도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 시장 혼자 대응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오히려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물려요. 요즘에 경험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실시간 시장 대응 브리핑과 전략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선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과 전략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께 직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 도감, 앞으로 자율주행 후발 종목 5종목이 여기 안에 숨어 있으니까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로 스캔해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문자 저희 받고 있어요. 빅스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빅스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녁 8시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